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 전제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9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돌아온 린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소년소설을 좋아하는 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추억의 필독도서 소년소녀 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 팟빵 리뷰 몇 개 읽고 나서 와, 리뷰 많다. 일 많습니다. 리뷰 엄청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나서 또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시니컬 북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토크야, 내가 봤을 때. 그레남님께서 아베크는 서로 함께 가르치고 데이트하는 남녀라는 뜻의 불어입니다. 아이 너무 웃겨. 아베크족 조심해라! 우리나라에서 아베크족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 은밀한 장소에서 한다는 게 있구나. 또 삼성물산에서 90년대 런칭한 브랜드는 슬레진저, 가르치고 아프리카 흑표범입니다. 맞아. 윈블던의 탄생과 함께 한 영국의 대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테니스와 크리켓에 특화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보낸 90년대 이용한 메이커는 인터메조, 잭 니클라우스, 페라진, 쿨독, 무크 등 지금은 아련한 브랜드입니다. 잭 니클라우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거 아버님 니트 한번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 건데 이거. 히포, 그린조이, 요넥스 등도 생각나네요. 히포는 슬리퍼밖에 기억 안 나요. 욕실 쓰레빠. 역시 슬리퍼. 욕실 쓰레빠. 까마귀 입 벌리고 있는 거. 아. 구두로는 뱅가드가 있었네요. 라고 했더니 제시카 알바 유님께서 미스 앤 미스터도 있었던 걸로. 아, 미스터. 구두, 가방, 벨트, 지갑도 판매한 것 맞아. 같던데라고. 거기 신발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베크족. 요 근처에 아베크라는 옷가게가 하나 있어요. 아, 은밀하겠네요. 네. 제시카 알바 유님께서 사카리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듯 대단하세요. 제가 89학번이라 그때는 영등포 쪽에 음료권 끊고 들어가는 나이트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1, 2, 3와 ABC, UFO, 카네기가 유명할 때죠. 아, 카네기 홀? 그때 패션은 남자들은 삐죽한 구두, 그 당시 깃도라고 부름. 여자들은 하이힐인데 일명 총알굽이라고 굽이 뾰족한 하이힐을 신었고, 스텔라토. 소방차들이 입던 승마 바지가 유행해서 남녀가 거의 많이 입었고, 소세지 바지도 유행했어요. 헤어는 반머리 묶음에 앞머리는 말처럼 잔뜩 세웠던 기억이. 한동안 발찌가 유행해 여름 내내 하기도 했고, 워커도 많이 신는 것 같아요. 발찌 좋다. 맞아. 그때 토끼춤이 유행해 거의 나이트엔 토끼춤으로 도배를 항상 입고 있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 짓게 만드는 입소소가 너무 따봉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 부츠를 말장화라고 불렀어. 라고 하시면서 말랑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89학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87년생이고. 예,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카리는 87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오래 다닌 오빠들이 막 얘기해줬는데 클럽 이름이 흐지부지라는 클럽이 있었대요. 흐지부지. 아, 클럽 이름 좋네. 흐지부지. 안주 이름이 아무거나 이걸로 비슷합시다. 흐지부지. 그리고 저 대학교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명월관, 카르고 다 없어진 클럽이었습니다. 명월관 남았나 모르겠네. 뭔가 간판이 그때 있지 않았나요? 홍대 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안 좋은 사건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아까 그 아베크 얘기하셨던 그레남님께서도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젠버그님께서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사진 그 보고. 사진도 올려주셨죠. 아놀드 편을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크리님의 무건수행 방지를 위해 줄리아 로버츠 편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스티븐 시걸이 스티븐 시걸스키로 재탄생한 걸 기념하여 시벌스키. 가까운 시일 욕하는 것 같아. 그 시걸스키? 출연작을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라고 하면서 그 스티븐 시걸이 이 러시아인이 되었다는 이 뉴스 기사를 링크를 주셨는데 합수하고 있죠.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옛날 합성인 줄 알았어. 옛날에 구소련 해체된 다음에 온갖 나라들 많이 생겼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이렇게 보면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스키. 아, 그럼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 대략적으로 위치가 이름으로 유추한. 아니, 그거 나는 막 개그맨들이 스키 타가지고 스키라고 맨날. 아. 왕왕왕왕왕. 그 이분이 올려주신 링크를 보니까 뉴스 보니까는 그 시걸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그 읽어봤어요 기사? 나는 그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인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 프랑스의 국민 배우였던 제라드 디파르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러시아로 귀화를 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세금 폭탄은 피하려고. 그럴 수 있어. 구찌인가? 루이비통이었나? 거기 사장도 세금 면제 받으려고 유럽 다른 국가로 그러니까. 국적 이동하고 그래. 요즘에 왜 이 아저씨 안 나오나 했더니만은 러시아로 귀화를 하셨다. 보드카 마시고 있느라. 네, 그러니까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국적에 대한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뭐 대충 말도 비슷하고. 약간 우리나라가 좀 뭐 민족성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차 몰고 네. 넘어가면은 바로 다른 나라니까. 제 우리는 생각도 차 만약 몰고 우리나라가-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됐고 이랬으면 우리도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중국으로 조세피난 갔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섬이죠. 네. 네. 섬나라잖아. 그 고라는 영화 보면 그런 대사 나와요. 국적은 네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다 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지. 그 제일교포 영화죠? 짱이지. 네. 그런 대사도 있죠. 알겠습니다. 허니슨디님께서 옷차림 유행을 가장 크게 느꼈던 때가 대략 93년 또는 94년 겨울이었는데요.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 있던 청주의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모처럼 주말에 시내를 나갔더니 거리의 여자들 모습이 똑같았던 겁니다. 당시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스쿨룩이라 해서 원색이 들어간 체크무늬 스커트에 검정 계열 니하이 삭스를 신었는데요. 니하이 삭스 하이. 그렇게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다니는 걸 처음 봤던 터라 문화 충격 비슷한 걸 받았더랬죠. 그 뒤로 사람들이 유난히 똑같이 입고 신고 하는 모습을 보면 거부감이 들곤 했던 것 같아요. 라고. 네. 그쵸.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오죽했으면 조피디가 마이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고 내가 뭘 느꼈냐면, 패션위크 봐요? 혹시 안 보죠? 그걸 제가 왜 봐요? 그러니까 패션위크 진심으로 볼 것 같아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DDP 이런 데 보면은, 밖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델보다 더 멋있어. 맞아. 자기 그거 취향 확고하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델보다 더 멋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그 DDP에 보면은 왜 그런 패션위크 하면 그 게스트로 네.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히잖아요. 파파라치 뭐. 파파라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공식 포토존이에요. 기자들이 포토존에. 사진 찍어서 네이버에 그게 실시간으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참 못 입었다 싶은 애들이 많거든요. 입혀준 대로 입으니까. 입혀준 대로 입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스트릿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왜 블로거 중에서 왜 패션 블로거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거기 이미 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 찍은 사진이 훨씬 멋있어. 그쵸. 저 스트릿 패션 잡지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스타일리스트들 뭐 하는 거야? 아니, 협찬 받는 거 입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제약이 있겠죠? 무신사만 가봐도 내가 사고 싶은 옷이 맞아. 얼마나 많은데. 무신사 힙합퍼 존잼. 네, 완전 재밌습니다. 저 지금 몇 년째 계속 보고 있어요. 나한테 패션위크를 왜 물어봐? 차라리 그걸 물어봐. 무신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카린 씨가 옷을 다 버려서 이제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네. 더 이상 저는 힙꾸러기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유부남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원래 결혼하면은 남자 옷이 다 재편되잖아요. 부인 스타일로. 근데 나 힙꾸러기도 상관은 없어. 제가 느꼈죠. 뚱뚱한 놈은 뭘 해도 답이 없다. 다이어트 중에 하는 거죠. 네. 헐크님께서 오랜만에 20소서 정주행했어요. 전에도 공감했지만 민형, 사카린 누나와 함께 진행하니까 또래다 보니 더 공감 추억 돋네요. 노래. 형이래. 우리 89 학번님이 계셨는데. 아놀드는 역대급이에요. 다른 추억의 배우들 기대할게요. 20소서 대원에게 알바 화이팅. 언제나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라고. 셀로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대답하지 않겠어요. 남자들만 모여 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몰래 몰래 녹음해. 기습. 편집은 내가 하잖아. 제가 할게요. 무편집으로 올려 그냥. 이것이 노편집. 무삭제판이다. 옛날 그랬잖아요. 프로듀스 101 편 그랬잖아요. 무편집으로 바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말하라. 그렇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러고 나서는 엄청 많이 들었죠 사람들.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책 얘기하겠습니다. 네. 난 책 얘기 이렇게 신나고 재밌을 줄 몰랐네. 그러니까. 원래 재밌다니까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책 얘기만
칭찬한 게 아니라 부모 욕을 해서 그래. 예. 그래서 언니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느낌표라는 그 공익 예능이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요. 네. 책이 몇 번 나간 거예요? 책을 읽읍시다. 네 번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MC가 유재석, 김용만 네, 착한 예능. 네, 둘이 콤비였죠. 콤비로 나왔는데 그게 느낌표라는 큰 프로 예능 안에 이제 여러 개 이제 몇 개 하기 전이죠, 김용만 씨가. 칭찬합시다. 한참 전이죠. 아니야, 이 칭찬합시다는 옛날에 21세기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맞아, 프로그램의 맞아, 맞아. 꼭지였고 이거는 느낌표는 느낌표에서는 막 그런 거 있죠. 눈을 주세요. 눈을 뭐 눈을 떠요. 떠요. 물을 주세요, 이거냐? 눈을 떠요랑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게 가출 청소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렇지. 거랑 그다음에 아침밥 챙겨주는 거. 있었어. 아침밥 그다음에, 챙겨주는 거. 박경림의 신동엽. 길거리 특강. 그렇지. 아, 맞아. 그다음에 막 맞아. 그런 거 진짜 아시아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의 말하는 대로랑 똑같아요. 박경림의 길거리 특강. 맞아 네. 맞아. 좀 다른 면이 있다면 거기는 의자를 깔아줬었죠. 네, 당시에. 그 정도 차이.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뭐지 새 박사님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연학자가 되어 윤무부 있는지 할아버지. 그런 게 나왔었죠. 좋으신 분이죠. 여튼 책을 읽읍시다. 네. 그때 첫 번째 책이 기억나시나요? 그만턴 싱어 아니에요? 그만턴 싱어 누가 다 먹었을까 아니었어요? 봉순이 언니 아니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누가 다 다 먹었을까예요? 네.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 박완서 씨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유년 시절이죠. 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에 아직도 있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폭발적인 그 판매를 보였고 그게 그 작가의 유년 시절이라고 하면은 전쟁통이거든요. 그렇죠. 전쟁 조금 전부터. 그분이 20살 때 6.25 전쟁이 났으니까 일제시대를 아우르죠. 아우르는데 그 되게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글을 잘 쓰는 여류 소설가는 묘사에 천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묘사가 굉장히 간결하고 문장이 짧아요. 읽기 쉬워요. 간결한 문장, 뭐뭐 했다. 문장이 삼형식을 잘 안 넘어.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읍시다에서 고민을 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땐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들끼리 캠페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코너가 성공을 하려면. 그쵸. 네. 그러니까는 거의 10대, 그러니까 10대라 하면 10살 정도부터 그 완전 한 50, 60대까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책을 골라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 그만튼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첫 번째 책으로는 베스트였다고 봐요, 저는. 네. 어떤 뭐 시대를 약간 관통하는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건 거의 저희 할머니 세대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그렇죠. 할머니 세대 이렇구나. 저희 엄마도 우리 엄마 세대는 이렇구나. 약간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 약간 그런 신여성분들도 읽으시면서 우리 땐 이랬지. 저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시대적인 걸 떠나서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 그렇지. 이런 게 나와요. 엄마가 교육률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좀 부자 동네 학교를 보내가지고 동네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맨날 군것질 하는 걸로 소일거리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훔쳐가지고 사탕 사 먹던 얘기. 학교를 혼자 가면서 너무 외로웠던 얘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도 그 개성에서 싱아라는 풀을 있는데 그게 새콤한 맛이 나는 상큼한 풀을 먹었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아카시아 꽃을 그렇게 뜯어먹는데 들쩍지근 느끼해서 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싱아로 입가심을 하고 싶은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어서 없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되게 외롭고 조숙한 애의 1인 증시점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사루비아라고 사루비아 꿀 빨아먹는 거. 꿀 빨아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많던 사루비아는 어디로 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을 때쯤에는. 왜냐면 이거 책 읽을 때 제가 한 중학생쯤이었는데 그렇게 이거 뭐 한 5, 6년 사이에도 사루비아도 없어지는 판에 이 할머니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할 법하구나라는 생각을 중학생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거 다음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이어져요.
쭉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거의 이분의 책이 저희 집에 되게 많은데 평생의 그 모든 소설의 그 소재가 자기 어렸을 때 거를 계속 캐내서 쓰시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기 책에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완서 씨의 책을 그냥 소개한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읍시다 해서 했던 거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으면 저는 사실은 중간에 굉장히 재밌었다기보다는 이 책도 다뤄? 라고 생각했던 게 그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라고 무량수전 최순우 작가 그리고 첫 번째가 그만 턴이 아니라 괭이 부린 말 아이들이네요. 그죠? 그 칭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괭이 부린 말 아이들도 되게 어두운 소년 소설. 그래. 저는 이거 그 책을 읽읍시다 여기서 나온 책들 솔직히 좀 그랬어요. 왜? 저는 막 환상 소설이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서. 전 아예 프로그램을 보질 않았어요. 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거의 읽었는데 읽으면서 한 3번째 거 추천돼서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만 봐야겠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구성이었냐면 작가도 만나지만 처음에 이제 유재석이랑 김용만이 길거리에 어딘가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요즘에 책 읽으시냐고 막 물어봐. 맞아. 그럼 사람들이 막 그때도 책을 잘 안 읽어서 막 걱정이다 막 이런 설문 막 나오고 그럴 때예요. 1인당 뭐 독서량이 1년에 몇 권 안 돼. 그러면서 꼭 일본이랑 비교해. 그래. 그래서 이 선정 도서를 이미 읽은 사람한테 교보문고에서 30분 동안 책을 맘대로 골라오라. 맞아. 그래가지고 나 이거 읽으셨어요? 막 네,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에서 나오는 퀴즈 뭐 3문제인가 이걸 맞추면 거의 책을 한 50만 원치를 갖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왜 소신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쌓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어떤 아저씨인가 누가 3권인가 몇 권밖에 안 골랐어. 맞아. 나는 내가 필요한 책만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이 계셨어요. 너무 멋있다. 멋있네. 나 같았으면 많이 쓸어 담아. 나도 쓸어 담는 쪽인데. 아니, 그럼 기증했겠지. 그래서 더 멋있었을 텐데.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그림 많고 두꺼운 미술책 같은 거. 그래. 나는 과학책. 각자 이렇게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약간 어린 마음에도 우와 이렇게 되게 어른이다. 약간 우리 사회에 지금 없는 실종된 멸종한 그런 어른 있잖아요. 무량수전 배울림 기중의 기대서서랑 같은 맥락으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후에 문화재청장님이 되시고 1박 2일로 나오셨죠. 그것도 책에서. 아니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끌고 가는 맥락에서 같이 붐이었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좋아했었던 중에 하나가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 9살 이야기 같은 9살. 그런 유년 시절에 파고드는 책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한테도 소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량수전이 저한테는 약간 어른들한테 향수를 쇼크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해? 이 책도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뭐 꽃들에게 희망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밝기만 한 그런 아동 도서들을 추천 안 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저는 아동 도서라고 막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얘기, 희망과 막 이런 거는 별로. 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재미없다. SF 그래? 소설 얘기 좀 해요.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이런 책 다 싫어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사카렌 씨의 이 취향에만 계속 있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이 목록이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카렌 씨가 좋아하니까 사카렌 좋아. 근데 보면은 이 책들은 다 이게 다 환상 소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보면 뭐 괭이 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기 보면 이제 23번째까지가 있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안 한 거잖아요. 네, 끝났어요. 끝난 쇼가 거잖아요. 종료됐죠.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몇 개 지어주고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도서관 짓는 프로그램 있다. 네, 맞아요. 도서관 짓는 프로그램인데 제 기억에는 막
막판에 뭐 지상에 숟가락 하나 막 이런 거. 제주 4.3 예. 사건 연루된 얘기죠. 예, 기억이 안 나요. 저같이 예능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건 이때부터 시청률이 잘 안 재미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가 시대상이 있는 게 야생초 편지 혹시 보셨어요? 야생초 편지 봤어야죠. 책도 갱지로 돼 있어요. 네, 13번째 추천 도서인데.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야생초를 관찰하고 야생초로 김치를 담가 먹고 막 이랬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범 이런 거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대였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여서 가능했던 책들. 근데 야생초 편지까지 기억이 나고요. 저같이 예능을 열심히 보는 사람도 이 23번째까지 갔대는데 야생초 편지 13번째거든요. 한 중간쯤이잖아요. 이 이후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추천 도서들 자체도. 왜냐면 해리포터가 왔거든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자. 진짜 이제. 빨리 이 얘기 그만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해? 이 책 해리포터가 왔다고. 근데 이 책이 네.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애들한테 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서점에 가는 거, 이거 자체를 알려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저는 이미 이 시기 때 서점도 가고 그러니까는. 그런 어린이여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처음에 저도 이거 한 3권인가 읽었어요. 읽고 4권째를 볼까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우울하니까. 해리포터가 한국에 몇 년에 왔죠? 해리포터가 이제 한 2001년. 2000년. 예, 2001년, 2002년 이쯤에 왔습니다. 그래요? 예, 마법사의 돌. 그렇게 늦게 왔어요? 하여튼 2000년이요. 영화판이 2001년인가 2002년도에 나왔어요. 더 일찍 왔을 텐데. 나 중학교 때 왔는데. 정말 제가 중1 때 왔거든요. 내 중2 때 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겠네요. 한번 봐봐요. 6학년 아니면 중1이었어요. 네, 뭐 하여튼 그쯤 돼요. 접하신 게 그 정도시지. 진짜로. 사카 씨도 삐진 거 아니에요? 왜요? 제 얘기는 너무 환상소설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해서 너무 슬픕니다.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영화가 2001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책 해리포터가 언제 처음에 왔는지. 왜냐면은 오자마자 잘 됐거든요, 이게. 원작은 그럼 뭐 99년 뭐 이런 때 아닐까 그러면은? 소설 영국에서 발매된 거는 97년이고요. 더 옛날이구나. 그래. 아마 한국에는 1, 2년 텀이 있었겠죠? 그걸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이 왜 그때 한창 프리첼 막 이런 거 할 때요. 프리첼, 중학교 네. 2학년 때면 98년인데 프리첼 다모임. 네, 그런 거에 벌써 막 자기 아이디를 말포이 주고 뭐 이런 걸로 임닥쳐 했던 애들이 말포이. 있어요. 임닥쳐 말포이. 그런 걸로 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1997년이네요. 그리핀도르 막 이런 걸로 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슬리데린 뭐 이런.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저 슬리데린 입학자 막 이런 거. 익스펙토 페트로눔. 그게 제 친구가 그러니까 민씨 교수님의 딸이자 제 친구인 그분이 해리포터 빠였어요. 해리포터 빠였는데 번역을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렇지. 열심히 영어 공부했구나. 떠듬 읽더라도 일단 사야겠는 거예요. 그 다음 건이 궁금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니까 지금 통번역 대학원 입학했어요. 야. 우와. 해리포터가 인생을 바꿨네. 근데 저도 영어로 읽었어요. 야. 우와. 못 기다리는 거야. 이게 번역에 대해서 올 못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냥 더가.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읽은 걸 영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찔렀어요. 이렇게 너 책 엄청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봐라. 그래서 사줬었어요. 다 읽었었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런 환상 소설이 이전에도 많잖아요. 이전에도 그렇죠. 많은데 네. 이게 좀 되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 출판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로서 사실은 저는 해리포터 전에 뭐 드래곤 라자라든지 퇴마록 이런 거부터 저는 열심히 봤던 그쵸. 세대거든요. 판타지도 다져진 내공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뭐 하고 이러니까 트롤 이런 애들이 나와도 이렇게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그려지죠. 묘사가 이미 돌킨 선생이나 이런 분이 반지의장 이런 데서 많이 트롤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롤링 선생이 막 트롤이 다가온다 막 이래도 대충 머릿속에서 해리 뒤편으로 어떤 놈들이 다가오는지 이렇게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여학생들 있잖아요. 해리포터를 좋아했던 여학생들은 헤르미온느랑 자기를 굉장히 동일시했어요. 그렇지. 내가 헤르미온느다.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난 똑똑하고 아니? 이쁘고 난 먹을 태생이지만 헤르미온느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노력파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헤르미온의 되기라고 써놓고 되게 불가능한 공부 계획을 써놓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게 우리는 헤르미온인데 책이 나오고 나서 영화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너무 충격을 먹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아닌 거야. 헐마운이잖아. 헤르마운이. 너무 충격을. 그래가지고 써놓고 뭐 8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뭐 그다음에 몇 시까지 몇 시까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애가 있어? 그게 그분이야. 통번역대 약간 대학원가. 그분이 그래서 그 시절에 동일시 하셨으니까 통번역을 가신 거야. 헤르미온느 말고 헤르마이오니 되셨네. 헐마운이. 그분이 약간 덕기질이 있었어. 내 친구지만 아론 카터를 자기가 기자가 돼서 만나서 연애를 할 거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애였어. 제가 해리포터를 원서를 그 소설을 읽지 않았었는데 근데 완결되기 전에 헤르미온느가 누구랑 맺어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했죠. 해리포터랑 해리냐 론이냐. 네. 그렇죠. 근데 자꾸 해리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참 그 초챙이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보아가 될 뻔한. 왜 분노해요? 분노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싫어요. 나는 헤르미온느랑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왜 싫으냐? 내가 헤르미온느이기 때문에. 오. 단순해요. 해리랑 돼야지. 주인공이랑 돼야지. 단순해요. 나 초챙이 연적이죠, 연적. 저는 초챙이 좋았어요. 왜 자꾸 해리를 다른 여자한테 찍어 붙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얼굴 하얀 여자 좋아했었는데. 영화판에서 얼굴 하얀 여자 있잖아. 약간. 저기 루나였나? 약간 약간. 머리도 하얗고. 네. 정신 이상하네.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해리포터를. 아니 사카린 씨는 환상 소설을 다 싫어해요. 해리포터를 안 좋아. 환상 소설을 그러니까는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면 넘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카린 씨는 현실에 없는 거짓말을 왜 소설로 보는지 모른다. 현실에 없는 거짓말이니까 소설을 보는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일어날 법한 일들이 네, 그렇죠. 좋아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사카린 씨가 박한서님이나 뭐 박경리님 뭐 이런 분의 신비한 동물에서 재밌게 봤다며.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는 영상이잖아요. 영상에서. 고스포트 다 좋은데 그 당시에 나는 되게 엄청나게 시니컬하고 나는 중2병에 되게 조숙한 그런 타입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심해갖고 되게 지금도 좀 약간 과거로 회귀하셨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난 중학교 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난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우울해하고 덮은 다음에 해리포터를 열어가지고 익스펠리먼트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놀았다고요. 이 두 명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난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건 잘못이야 막 이러면서. 저는 맨날 집에서 막 지가 죄다. 저는 막 해저 이만님 막 이런 거 이만희. 보면서 나도 꼭 나중에 잠수함을 만들어서 뭐 바다로 나가고 막 그런 그쵸? 말도 안 되는 근데 생각을. 저는 당시에도 제가 좋아하는 글은 다 필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타입이어서. 문학소녀. 네. 요즘은 해리포터 이제 되게 재밌게 읽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뭔가 일단 해리가 너무 불쌍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엄청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막 악을 결국 물리칠 때. 근데 그 패턴이 한 3번쯤 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아즈카반에서 불의 잔 그 다음에 그 불사조 기사단쯤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슬슬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롤링 여사의 대단한 점은 그거를 7편으로 끝냈다는 게 대단한 점이에요. 그렇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딱 끝냈다는 게.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했다. 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 보고 오신 두 분의 의견처럼 엄청난 스피노프들을 막 이제 제작할 수 아니 있는. 근데 진짜 많이 해놨어. 왜냐면 떡밥을 자기가 엄청 깔아놨거든. 건덕지를 많이 해놨어. 보니까. 세계관을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그걸로 엄청 할 수 있어요. 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판은 로도스도 전기라고 하고 한국에는 이제 마게마 인전 그렇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반지 전쟁. 그렇지. 이것도 훗날 이제 반지의 제왕이 돼서 이제 또 다시 또 번역이 됐었고 그렇지. 이런 류의 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사에서 나왔던 용의 신전 그렇지. 아니면은 드래곤 라자 이용도 씨 그렇지. 소설 나중에 그 퓨처라마였나 퓨처라마 뭐시기 그렇지. 가즈나이트니 에티우 막 잘한다. 그때부터 이제 양판 소설 쫙 나오면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판타지 소설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무협지로 넘어가서 무슨 무협지 엄청 많죠. 엄청 김용 거 많죠. 옛날 것도 막 읽어보고 막 학교에서 애들 막 돌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네. 퇴마롱 얘기 잠깐 하자. 그죠? 네. 테마로 얘기 좀 하면 네. 테마로 재밌죠.
테마록이 저는 사실은 국내 편이랑 네. 세계 편까지만 나오고 끝났어야 되는데 혼세, 말세 뭐 이런 거? 거기까지 나와서 네. 아, 근데 예. 사실은 그것도 다 봤어요. 네, 봤죠. 하면서 봤는데 참 애증의 작품이죠, 사실. 네. 근데 테마록이 정말 처음에 국내 편이 나왔을 때는 센세이셔널했어요. 아, 예, 재밌었지. 네. 그 1, 2, 3권이 진짜 근데 막 영화에선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격투 게임 막 하고 막. 근데 테마록 이런 것 때문에 판타지 소설을 수업 시간에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테마록으로 입문을 해서 그게 이제 공포지만 약간 공포 소설이었지만 그걸로 입문을 해서 마법을 쓰고.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서 막 이제 그 준우 그런 애들이 막 부적을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 마법에다가 세계 말세로 가면 이제 자꾸 그 외국 마법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막 오고. 거기 막 이기어검 쓰고 막.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공포 소설로 또 하나의 이제 책으로서의 약간 링 얘기하죠 뭐. 그렇지. 네. 일본에서 이제 그거 엄청 무서웠어요. 외구가 쳐들어와요. 이제 책에 책 외구가 쳐들어온다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저 어렸을 때도 왜 공포 특급이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본 그거를 다져놨잖아요. 근데 링은 책 표지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전 링보다도 그 속편들이 더 좋았어요. 그 링 바이러스 뭐 루프 뭐 이런 거요? 스파이럴이랑 스파이럴. 루프. 네. 스파이럴은 약간 의학 소설이고 그렇지. 루프는 SF가 됩니다. 그렇지. 괴로웠어요 보면서. 네. 그거 의학소설류로 가는 게 팀쿡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팀쿡은 그 애플 지금 사장님 아니에요? 그 토마스 쿡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 미필적 고의, 코마 뭐 이런 류의 그 의학소설. 그분은 이 대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몰라. 이런 예.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근데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그 뭐. 시드니 셀던 뭐 그런 류의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많았는데 저는 시드니 셀던 약간 야한 로맨스 소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쪽만 쓰는 분이 있어요. 서스펜스 그쪽 예, 아니야? 서스펜스 쪽 쓰는 그 캐리 쓰신 분 이름이 뭐였죠? 소설가? 스티븐 킹. 예, 스티븐 킹이나 뭐 그런 거. 요즘 캐리하면 장난감 친구들이잖아요. 캐리 언니? 팝콘. 봤어 그걸 또. 되게 재밌어 그거. 이 오빠 진짜 되게 재밌어. 애도 없는데 애를 키우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애거나.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막 그런 식으로 보면서 저는 추리 소설을 많이 읽었었어요. 추리 쪽으로. 네. 추리도 있죠. 네, 그러니까 추리 소설 많이 읽고. 야, 우리 다음 주에 또 해야겠다 이거. 에거서 크리스티 여사님과. 왜냐면은 저는 코난 도일. 이때 이제 보면 내가 학카레시 보면 느끼는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가더라고 글로. 그러니까 추리 말고 막 이런 어떤 우리나라 뭐 이런 현실 소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추리 소설 빠야. 우리 아니 엄마는 빠야. 근데 결국에 추리 소설도 현실이잖아요. 근데 SF는 진짜 여자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렇지. 막 아서 클라크 이런 거 읽어? 아서 클라크 뭐 아이작 아시모프 뭐 이런 거 있잖아. 읽어 아니잖아. 난해하다. 아니 그리고 네. 아니 그냥 모르겠어. 여자애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랑 사카린이 비슷한 성향이니까 그런 우리가 건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하나도 없었어. 심지어 독서부 할 때도 저 독서부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다 이제 추리 쪽은 많이 읽어요. 추리 쪽은 읽는데 SF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추리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사카린이랑 저랑 비슷한 성향이니까 우리 둘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SF로 가면 그러니까는 너무 현실에서 일어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뭐 절대 있을 줄 아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흥미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명작이다라고 하면 책장은 펴보지만 내가 찾아 읽진 않는다는 거지. 내 남친이 막 꼭 봐라. 내 남편이 꼭 봐라. 막 텅비트로 들이밀만 본다는 사람 거지. 죽고 징그럽고 이런 거를 못 본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추리소설에 나오는 그 수준까지는 딱 좋은 거야. 왜냐면 그 글이니까. 글이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근데 엄마 세대가 의외로 추리소설 바가 많아요. 그때 뭔가 한번 바람이 분 것 같아. 그 책으로. 저희 어머니 아가사 크리스티 뭐. 아가사 크리스티도 있고 제시카의 추리극장이라는 미드가 방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시카라는 할머니 여사님이 이렇게 막 사건을 해결하는. 그래, 그 아가사 크리스티에도 보면은 포아로가 있고 미스 마플이라고 또 할머니 알아요, 추리 할머니가 있어. 추리 할머니? 추리 할머니가 있어. 가만히 앉아서 추리해. 그 할머니는 차 마시면서. 그 할머니 그거예요. 그 흔들으다에서 이렇게 하면서 차 마시면서 한 다음에 그거예요. 뜨개질하면서 막 추리해. 완전 재밌어.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막 활동적으로 막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딱 관계와 심리 단서들을 맞춰가지고 동기를 밝혀내는 어. 딱 그런 게 자극적이죠. 범행 동기의 주점을 둔 수사.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근대 소설이 필독도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애들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필독도서 중에서? 네. 그러니까 왜 언어 영역 보면은 소설이 있고 비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소나기. 아니. 중학생이 알아야 할 50가지 소설, 단편 소설 이런 식으로 묶여져서 나오잖아요. 소나기는 그나마 건전해. 소나기 뭐 건전해? 맨 마지막에 같이 묻어달라 그랬다는데. 아니 그거는 걔가 그 완전히 이 같이 묻어달라 그러는 거는 전지현 버전이고 옷만 묻어달라 그랬어. 같이 묻어달라 그런 거 아니었어? 그거는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순장이야? 패러디 전지현이 거야. 쓴 시나리오. 그런 거요? 저는 황순원 씨가 그렇게 쓴 줄 알았어. 아니야. 그 소년이 소녀를 업어줄 때 흙물이 옷에 배었는데 그 옷을 묻어달라 그런 거였어. 같이 묻어달라 그런 거 아니었어? 이 순장이야 순장? 나 순장인 근데 줄 알았지. 어른들의 대사가 뭐 요망한 년 막 이런 거 요망한 것, 요망한 것. 아니야?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잔망스럽지가 않아요. 그 잔망스럽다라는 그게 아주 포인트예요. 맞아. 소나기에 거기 가로 여는 선생님들이 많아. 초등학교 때는 거기다 가로를 가로 치고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은 잔망스러워. 내가 그 문제를 틀렸나 봐. 그 표현 대상 요망한 년. 나도 요망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요망한 년은 아니었어.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제가 입던 옷을 그대로 관 속에 묻어달라고 했다지 뭐야. 그래서 소녀는 애써 자는 척을 하고 누워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아 진짜 뭐야 무슨 장희빈이야? 요망한 년은 그런 거야. 여인천하 같은. 장희빈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독서 퀴즈 토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황순원 씨가 정답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 소나기의 지은이는? 뭐 이런 건데, 그 전까지 책 보면서 그 저자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스토리만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이런 내용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를 처음으로 이제, 지은이를 알아야겠다. 국어책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설이 길지 않아서 전문이 다 나와.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난 보라색 우리 서울에 다니던 등나무가 그 등나무 꽃이 좋았어. 이제 소녀의 우울함을 보라색 뭐 이런 거. 그래 뭐 복선 이런 거. 개 같은 문제 소리죠. 출제하기 좋은 소설이야.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봤었는데 저는 그런 류의 소설 중에 기억 니은 순으로 하다 보니까 감자가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감자 무슨 내용인 줄 알아? 몰라요. 나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안 돼, 내가 보기엔.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몸 파는 것까지 하게 된 여자가 중국 사람 집에 감자를 훔쳤었는데 왕서방이 약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여자를 집에 불러들였는데 그 왕서방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뭐 먹고 샀나? 강짜를 부렸는데 강짜라는 단어가 주요 단어예요. 강짜를 부렸는데 요망과 다르죠. 왕서방이 잔망과 같은. 그러니까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그녀는 죽고 그녀의 남편은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을 타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소설이에요. 감자가. 근데 그게 교과서에 실렸단 말이야? 네. 필독도서라는 필독도서. 그 이렇게 리스트에 명작선 이렇게 필독도서 한국 근대 명작선 이렇게 필독도서 그 전집이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고1 때 큰맘 먹고 사줬는데 거기에 있어요 감자가. 가나다 순이라 그것도 제일 먼저 소설 작가도 김동인이거든. 작가 순으로 하던 제목 순으로 하던 맨 앞이야. 제일 앞이야. 근데 저 이거 중3 때쯤 읽었는데 나도 고1 때 읽었어. 이거 나한테 무슨 교훈을 주겠다고. 약간 내용이 약간 그 정우성의 아수라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지. 아 진짜 우울해요. 뭐 차라리 운수 좋은 날 이런 거는 복선 그 식민지 시대의 어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근데 이거는 왜 먹지를 못하니? 근데 이 감자는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고1 때 먹을 게 없어서 몸을 판다. 이게 나한테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야. 배따라기 이런 소설도 엄청 자극적이고.
되게 그런 게 되게 벙어리 삼룡이 알아요? 장난 없어요. 그거는 심각해. 허삼감 매열기 같은 거 되게 약과네요. 약과야. 네. 벙어리 삼룡이는 집에 불을 질러요. 그 다음에 저기 혁명이다. 집에서 저기 남자애를 노비처럼 부리고 딸을 거기 자기 딸을 장가 보내게 해준다는 그 뭐죠? 그게 이제 그거죠. 아버지가 계속 그 남자의 본봄 그래. 김유정 본봄. 그래, 나 그것도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해. 이 희망 고문이거든, 이 거기 남자애한테. 그 대사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를 머슴으로 쓰는데 우리 딸이 키가 좀 크면 너를 대릴 사이로 해주겠다. 키가 이만치 되면. 라는 거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키는 안 크는 거야.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장모님의 키를 보니 내랑 결혼해 저 여자도 키가 안 클 것 같아.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 했더니 제비 새끼는 커서 알을 깐답디까? 그래, 그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결국은 결혼 안 시켜주니까 어디 갈대밭인가 어딘가에 둘이 가요. 아니 논두렁에서 장인어른이랑 멱살을 잡고 굴러. 그래. 별놈의 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딸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내가 딸도 자기고 가고 싶어. 그래. 시집 가고 싶은데 안 하니까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 멱살을 잡고 굴르니까 와가지고 때리면서 너 그렇게 어르신을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지가 발을 찔러 놓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내용들이 적절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왜 청소년 관람 불가를 만드냐고. 소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니, 이런 거 아닐까? 글로는 그때 읽고.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같아. 영상은 나중에 배워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강하게 크라는 거죠. 상상을 하라는 거 아니야? 진짜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래. 삑사감과 러브레터 이런 거 너무 잔인해. 청소년이 까삐딴니. 꺼삐딴. 그것도 완전 무서워. 무섭지. 그리고 전에는 해외 소설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제인 에어가 필독도서에 들었는데 제인 에어 완전 막장입니다. 완전 그거. 막장이잖아. 막장 개막장이에요. 외국 막장.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야. 아픈 와이프를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 아니야. 대단해. 그런 근데 필독도서. 그리고 제가 문교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문교부. 그러니까 수레바퀴 아래서 호밀밭에 파수꾼. 고민을 늘려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칸 씨가 얘기했던 게 변신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카프카? 네. 열심히 살아봐야 다 소용없다. 그렇지. 내가 뭐하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공무원이 되고 뭐하러 해. 난 벌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헤르만 헤세, 카프카 이런 거를 자꾸 고등학생들한테 읽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대학교 갈 의미가 없어. 톨스토이. 염세주의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읽으라고 해서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물론 몇 명만 읽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읽은 애들이 있잖아.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 방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4명 중에 3명이나 열심히 읽었어. 나 위대한 게 집에도 읽었어. 근데 내가 읽어서 무슨 생각 들었냐? 뻥을 치려면 거대하게 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니까. 나 위대한 피츠제랄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루키가 그랬잖아요. 이 소설을 읽은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근데 하루키를 읽었어요. 중학교 때. 하루키를 읽고 그다음에 간 거예요, 글로. 원래 그래. 그리고 루트가 그래, 한국인은. 그 상실의 시대에 그 대사 나오잖아. 그 주인공 선배가 나는 출판된 지 50년이 되지 않아. 제가 읽지 않아. 막 이런. 근데 그땐 또 멋있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맞아. 근데 그 상실의 시대도 진짜 그걸 내가 그 나이 때 읽으면 안 되는데 중1 때 읽었어. 근데 야하잖아. 그래서 좋았어. 엄청 많이 읽었어. 야해. 많이 읽었대. 반복해서. 저는 상실의 시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3, 5년 주기로 한 번씩 읽는데. 쇼파랑의 그 주장이 그거잖아. 이게 나이가 이렇게 3, 5년마다 읽어줘야 된다가 나이 들면서 읽을 때마다 그렇지. 다르다는 거죠. 상실의 시대는 3, 5년마다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루키 단편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상실의 시대지만 빵가게 습격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사줬어요. 생일 선물 받았어요. 네. 똑같은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단편 선집인 거죠? 아니죠. 빵가게 습격하다를 서파를 그려가지고 그린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서파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 좋아해서 땅속 그녀의 작은 개라는 단편 되게 좋아했고, 그때 이게 지금 서울대
그 추천 도서를 보니까 보바리 부인이 있는 거예요. 미친 거지. 미쳤네. 미쳤어. 왜? 뭐 어떻게든 잠재우란 얘기인가? 선정 이유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인이라서. 아니야. 인간 본연에 대한 뭐 그런 거지. 이유를 이유는 붙이면 교육적인 이유는 100개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나 그리고 충격적인 게 악의 꽃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야? 그 악의 꽃을. 서울대. 네, 서울대 추천도서? 문학 중에 뭐 젊은 뭐 예술가 중고생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자기네 자살한다. 대학에 대학교. 오기 전에 이런 거 읽고 오면 좋겠다. 이런 라는 책으로 했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보바리 부인? 악의 꽃? 악의 꽃? 이러면서 악의 꽃 아시죠? 몰라요. 전 만화만 알아요. 악의 꽃이 보들레르라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시인인데 이분의 친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요. 엄마랑 한 40살 넘게 차이 나는 친아빠가. 그래서 유산을 완전 물려받았는데 부자가 됐다. 재혼을 했어, 엄마가. 또 부자 남자랑. 근데 그 친아빠의 재산을 다 써버려. 그리고 엄마의 두 번째 남자도 엄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군인 아빠야. 또 재산을 막 다 써. 그래가지고 당하겠지. 나중에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면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돼서. 누가? 보들레르가? 보들레르가.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쓰는 내용에 그 엄마 사랑해, 돈 좀 줘. 거의 다 편지 내용이 그런 거야. 라는 내용이란 거죠. 라는 내용의 편지만 썼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그 악의 꽃이라는 정말 되도 않는 시집을 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퇴폐적이고 탐미적이고 굉장히 동성애적인 소재가 많고 뭐 이렇게 교훈보다는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서울대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자 이런 시야가 넓어져서 대학을 와라. 우리는 너희한테 시야를 넓혀줄 생각이 없으니 넓어져서 와라. 현대시의 아버지 막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뭐 오만과 편견, 뭐 안나까레냐 이런 거 다 막장입니다 사실. 그치. 그거를 그 시대를 자꾸 뭐 러시아니 뭐 멋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한국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면은 엉망입니다 엉망. 난 진짜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구운몽이야. 구운몽이 대표적인 엉망이야. 구운몽 쩔지. 남자의 완전 하렘이야 하렘. 하렘. 근데 이거 항상 필독도서에서 고대 하렘 아니야 고대 하렘. 고대 하렘이래. 모든 여자가 그 남자를 도와줘.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 팔선녀가 다 도와줘. 그러니까. 그렇게 첩이 줄줄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아. 그 남자가 원하는 최고. 신재가 치고 평천하야. 아니야. 수신체 가가. 테스 이런 거. 테스. 이것도 막장이에요 사실. 테스 막장이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은 전 봤는데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저는 나도 그때 어렸을 때 봤어. 보고 난 충격 먹었던 게 너무 추워. 읽기만 해도 추워. 읽기만 해도 추워. 아니 그리고 그 책이 되게 뭐 70년대 엄마가 보시던 책을 집에 있던 건데 책이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넘기는 거 알죠? 이렇게 바스러지는 거. 아니 한 번 이렇게 빡 하면은 책이 그대로 이렇게 부셔질 것 같은.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기는데 그 사파가 너무 고려짝 그거여가지고. 마치 그 금속 활자로 찍어낸 아니 듯한. 읍니다라고 나왔다니까 읍니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읍니다. 폭풍의 언덕, 분노의 포도 이렇게 성격 파탄자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필독도서로 왜 지정해줬을까? 저는 그런 거 이제 뭐 사카리 씨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이제 데미안 얘기 조금만 하면은. 데미안. 사실 데미안은 다 보셨나요? 다 봐야지. 데미안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니 난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안 돼. 어저께 제가 민 씨랑 얘기했는데 전 친구 엄마랑 사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는 데미안을 왜 보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아직. 그러니까 이게 왜 필독도서인지도 모르겠고. 난 솔직히 별로야. 되게 별로예요. 조피디 노래 중에 데미안이란 곡인 거 아세요? 엄마한테 미안. 아빠한테 미안. 데미안 막 이러면서 예. 한심하게 쳐다보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 라임이에요. 이 라임이에요. 데미안 라임. 아니 근데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을 한 번이라도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매년 필독도서야. 어떻게 나는 매년. 좋았는데. 난 진짜 별로야. 나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저는 술바퀴 아래서 막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데미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구를 골라 잘 사귀자.
그런 건 있지. 그 다음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자면 뭐 필독도서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저는 파우스트도 있지 않았어요? 파우스트. 그래서 파우스트를 읽었었는데 읽고 나서 느낀 건 생각보다 악마가 나쁜 놈은 아니다. 악마랑 친구를 맺고 싶다라던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저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이상했던 게 이상의 시를 굉장히 막 학교 때 보여주잖아요. 그래. 날개 이런 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야 여자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뭐 자랑이라고 교과서까지. 그거를 식민지 지식인이 우울함을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함으로. 일단 쓰레기는 쓰레기고 뭐가 됐던 건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이상 빱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그거와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연결시켰던 거는 저희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았던. 근데 이게 참 뭐 이렇게 막 뭐 우리의 의견을 막 마구마구 얘기하는 팟캐스트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좀 그런 거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옛날 막 그게 엄청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 나오는 SF 소설이나 뭐 현대 소설도 잘 안 보는데요. 뭐. 결국 지금 얘기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쓰여진 그쵸. 건데 결국 그게 쓰여지던 당시의 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 보면은 또 지금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이 작품의 뭐 내용을 그쵸. 평가하는 거는 좀 예, 그쵸. 아니라는 네. 것이죠. 반면에 진짜 항상 언제나 경건한 톨스토이 같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인간 본연에 대한 톨스토이 거는 그래도 내용 자체가 재미는 있어. 재미도 있고 바보 입안 뭐 이런 거요? 바보 입안도 좋아하고 뭔가 이게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소설이 좋은 개몽적이야. 개몽소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상록수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저 이전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대화이나 이런 인간 본연의 욕망에 충실한 어떤 그 욕망의 충돌로 인한 어떤 폭행이나 뭐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좀 더 와닿고 남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역사가 반복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라는 거는 아까 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시대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소설가가 쓸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필독소설 특히 뭐 한국 근현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막 20년대, 1910년대 막 이렇게 1910년, 20년, 30년대 그 시대상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소설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서 또 옛 것을 알아야 뭐 알잖아요. 옹고지신의 정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그쵸. 필독 도서를 지정을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일제 강점기 소설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시대가 혼란하면 윤리가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뭔가의 교훈적인 내용을 주기 위해서 그 지정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교육적으로 선정을 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옛날 시대상을 반영한 건 지금 우리랑은 다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도 네. 이 사람들이 이 등장인물이 이해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한 50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졸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50년 후에 애들한테는 뭐 이따구 걸 재밌게 봤어. 신비한 동물사전 하나도 안 신비해. 씨발 이러면서. 이거 뭐 흔한 거 아니야? 신비했대. 네가 이해 좀 해라. 판도라 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핵을 막 써.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핵을 여기다 담아갖고 다녀 반지에 그럴 막 이런. 수도 있죠.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죠. 너무 욕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네. 것이죠. 네. 어쨌든 근데 욕하면서도 다 봤으니까. 근데 다 거의 대부분 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욕이 저는 아니라. 해변의 카프카 읽고 전 야설인 줄 알았어요. 저 심지어 저 필사했거든요. 그 부분만 필사했어요. 저는. 그 필사했다고? 예, 그 부분만 필사해서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야한 소설 읽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너네는 왜 필사를 하냐? 나는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갖고 저는 있었는데. 필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필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포스트잇으로 해서 제 거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고 자주 타이핑과 보고 필사는 있었어요. 다르죠. 네. 다르죠.
나는 귀찮아. 연필부터 깎아야지. 근데 또 복사를 하면은 왠지 또 느낌이 안 나지. 아니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똑같아. 복제본. 타이핑이나 복사나 똑같지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복사는 또 싫고 해서 타이핑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튼 책 얘기 2주간에 걸쳐서 해봤고요. 그 부분만.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필독 도서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은 팟빵 리뷰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미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